대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항상 그때는 수업이 뭘까 하고 이제 긴장도 하게 되고 또 점심시간 특히 이기에는 어린 학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하기 전에 뭐를 한다고 그랬죠? 아이스 브레이크 또는 에너자이저. 오늘 제가 에너자이저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은 박지성 체조예요. 누구 체조요? 박지성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선생님들 따라서 같이 하셔야 돼요. 네. 척추 체조로 선생님들 같이 하셔야 대한민국을 돼요. 응원해 주세요. 알았어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앞사람의 어깨를 잡아줍니다. 오른쪽 골반을 위로, 왼쪽 골반을 위로, 월문이 열리는 순간까지 함께 엉덩이를 들썩들썩 한 골 더를 외치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찔러주세요. 동쪽 한 골, 서쪽 한 골, 동서남북 썩썩 한 골 더. 양팔을 벌려 숨을 팽팽 펴고 박수치며 숨을 쉬어주세요. 오른쪽 왼쪽 전선을 위해 힘차게 박수를 칩니다. 양팔을 쭉 뻗어 하늘 높이 올려주세요. 손바닥을 마주보고 허리를 좌우로 쭉쭉 늘려줍니다. 만세를 부르며 승리를 향한 파도를 만들어주세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잠깐만 끓여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시작해 볼까요? 교수님 운동하니까 더 잘 오는데요. 그러면 에너자이저가 잘못됐네요. 예, 지금 박지성 체조를 사실 제가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요. 되게 이제 에너자이저는 말로다가 해서 행동으로 하고 모션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한때 그룹핑해서 하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액션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움직임도 같고 뭐 그런데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수업을 통해서 사실상 수업을 쭉 할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데니엘 골만이라는 교수 아시죠? 하버드 심리학교 교수시네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아마 EQ를 처음 도입한 분은 문영린 교수일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이제까지 IQ, 인텔리전스 쿼션트라고 그래가지고 IQ 중심에서 이모셔널 쿼션트, 감성 지수 중심으로 간다. 그런데 요즘 이제 다시 뭐로 간다? CQ 중심으로 간다. 컬처럴 쿼션트, 즉 문화 지수가 얼마큼 되냐에 따라서. 그래서 문화 국가다. 국격이 뭐 문화이건데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CCQ라는 용어까지 씁니다. 커뮤니케이티브 컬처럴 쿼션트.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소통이 얼마나 잘 되고 문화적인 관계가 형성되느냐. 골맨 교수는 인간에게는 7가지의 희노애락을 갖는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감성 리터러시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요. 실질적으로 시민의식은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는
윤리 강령에도 뭐가 나오죠? 우리 라이언 윤리 강령에 시기하지 않고 배려하고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다니엘 콜맨이 뭐 미리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LQ 그 프로그램에 일종의 퍼트를 해온 거죠. 그래서 시민 의식 교육하고 나란히 가는 것이다. 그것이 정서적, 사회 정서적 기술을 형성할까 한다. 그래서 이제 소위 소셜 이모셔널 스킬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에서 실제 생활할 때 프랙티스가 필요하다. 그 가치도 연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에게 좀 실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진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저쪽 불 좀 켜주실래요? 죄송하세요. 모두들 해. 그래요. 저 오른쪽에. 제가 김영진 선생님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김영진 선생님하고 제가 지금 이제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쇼를 거예요. 뭐를 해요? 쇼. 예. 근데 이게 뮤직, 이제 제가 사실 대학 다닐 때 영어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 연구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에 원어민이 딱 2명 있었어요. 어디서 나왔나요? 피스코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영어를 배우는 것밖에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연구반에 들어가서 학교 영어 환경에 노출되는 것 같은 것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오래되면 어디로 갔나요? 용산 미군 부대로 갔어요. 미군 부대 가면 또 이제 거기 장교 클럽 있잖아요. 거기 가서 또 그래서 영어를 이제 익숙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 라이스 캐스트 1차 서울대 받을 때도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하고 영어로 배우고 됐는데 그때 했던 것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처음 봤는데 1학년, 2학년 때부터 영어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라면 끓이는 일이에요. 선배들이 연습하면 라면 끓여주고 그리고 홍보하고 티켓팅 팔고 그 대학의 축제 때 이제 공연 올리고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프로그레스 다케라고 그 제목이 생각날 정도로 저한테 아주 유익한 그런 걸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진 선생님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복권에 당첨됐어요? 복권. 네,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 복권 내용이 뭔가 하면 크루즈 여행이에요. 근데 그것도 크루즈 여행도 뭐 지중해냐 다 다르잖아요. 크루즈 여행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데 어디죠? 크루즈 여행 희망합니다. 남미하고 북미 사이. 카리브. 그 크루즈 여행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마켓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프린트식도 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저를 가다가 만났어요. 친구. 제가 친구예요. 영진이 친구예요. 자, 이제부터는 저는 교수가 아니고 영진이 친구 병원. 자, 이거 풀어볼까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시작. 아, 병원이나. 병호야.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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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호야. 나 크루즈 상품권 당첨됐다? 당첨됐다? 응? 뭐라고? 맞아. 상품권 당첨됐다니까? 다시 말해줘. 무슨 얘기죠? 나를 봐봐.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놀러 가라고. 크루즈 놀러 가라고. 성성권이 당첨이 돼서 다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자, 지금 짧은 30초 1분 동안에 영진 학생하고 병호 학생이 대화를 나눴는데 크루즈 당첨됐어요. 근데 영진이는 크루즈 당첨된 걸 갖다 기쁘게 하고 싶은데 안 알아줘. 리스너, 즉 듣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이 딴소리하죠. 예.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거죠? 제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예, 소통. 예, 소통도 중요하고. 예, 공감. 경청을 해야 돼요. 예, 경청이 중요해요. 듣는 걸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이 경청이 중요하다 할 때 반응을 보는데 반응 볼 때는 언어로 할 수도 있고 몸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디 랭귀지. 그러나 요즘은 이제 아예 AI 시대라서 뭐 만통인가 뭔가 해가지고 언어까지 다 나오는 시대지만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건
표현을 언어로 하거나 비언어적인 요소를 하거나 어떤 요소로도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영진하고 영호가 나눈 좋았던 두 가지의 형태를 보면 경청의 중요성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이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영진이가 당첨됐어요. 다시 한번 연결해볼까요? 시작. 영호야. 왜? 나 자랑할 게 있어. 뭔데? 나 크루즈에 그렇죠. 당첨됐어. 그렇지, 여기 어디? 카리브해. 카리브, 와, 좋겠다. 카리브는, 와, 남미는 멕시코밖에 못 가봤는데, 그래서 언제 가는데? 이번 겨울방학 와, 며칠간? 15일간. 그러면 공짜네? 응. 누구랑 가? 혼자. 너랑 안 가고? 아니 한 장 나왔어. 한 장 났어. 그래. 한장 더 없지. 한 장밖에 안 줘. 그래. 자, 지금 짧은 거지만 반응이 어땠어요? 네. 좋았죠. 그러니까 바로 경청의 중요성을 리스너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스피커, 말하는 사람, 화자, 그 듣는 사람, 리스너.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은 observer, 관찰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서부터 3인이 1개조가 돼가지고 이와 같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잠깐만요. 내릴게요. 수업의 단계를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처음 단계. 디스커버링 단계예요. 즉, 다시 경청이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말하다가 경청이라는 것은 잘 듣는 거야. 그래놓고 들을 청자를 갖다가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쓰죠? 귀 쓰죠. 귀자에다가 열십자 써놓고 눈목자 쓰고 마음십자 쓰고 이러잖아요. 결국 한자에서도 귀를 통해서 한 가지 마음으로 목표를 가지고 듣는 것. 즉 굉장히 정말이지 경청한다는 들을 청자는 한자 하나만 봐도 온 마음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디스커버링 단계에서 지금 현재 경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이냐를 말로다가 잘 듣는 게 경청이야. 열심히 들어 그러고 집중해야 돼. 이것보다는 지금 하나의 소위 롤플레이, 역할극을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바로 심어줄 수가 있겠죠. 디스커버링 단계입니다. 그럼 이 디스커버링, 즉 발견하는 단계를 연습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번호를 다 짝을 줘줄게요. 1, 2, 3 한 개조입니다.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네, 1번. 네. 1번이 스피커입니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이 듣는 사람이에요. 그다음 3번이요. 3번은 관찰자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하는지 듣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연습을 5분 동안 해보겠습니다. 역할 시작. 긍정적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네. 내용은 그거를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자, 복권이 당첨됐다는 건 이미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걸로 바꾸고 싶죠.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역시 라이언 선생님들이라서 저보다도 앞서갔어요. 지금 한 연습, 즉 복권 당첨됐다는 것을 먼저 해보고 그러고 나서 주제를 바꾸는 건 다음에 아시겠죠? 네. 자, 주제를 하나로 우선 먼저 복권 당첨 시작 연습. 예, 일어서서 하셔도 좋고요. 앉아서 해도 편하게 하세요. 이번에 복권 당첨됐는데 이번에는 역할을 바꿉니다. 2번이 스피커, 3번이 리스너, 듣는 사람, 그리고 1번이 관찰자. 아시겠죠? 자, 시작. 1분 더. 나는 어떻게
복근이 뭐야? 내가 나는 먹는 거 같고. 복근이 뭐야? 지금 연습을 해보셨잖아요. 크루즈 하나 갖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말고 이제 관찰자가 마지막 연습하면 되는데 이제는 주제를 바꿔볼 수 있잖아요. 자, 뭐로 바꿀까요? 주제를 이거로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내가 TV에 나온다면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았다. 뭐 진짜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주제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자, 주제는 자연스럽게 바꾸는데 우선 먼저 하나 예시로 내가 TV에 나와서 토론에 참가했고 그렇게 했다라고 가정하시고 이제는 3번 관찰자가 스피커, 그죠? 1번이 리스너, 그리고 2번이 관찰자가 됩니다. 시작. 내가 TV 나왔다. 나 TV 나왔다. 나중에 나오고 못 봤구나. 네. 왜 못 봤니? 외국 봤니? 볼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처음에 경청에 대해서 우리가 롤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건 일종의 디스커버링 단계라고 그래요. 탐색 단계. 그러면 그 다음에 연계시켜서 관찰자가 뭐가 되고 해서 연습까지 지금 마쳤어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다 적용을 하게 되죠. TV에 나온다면 어떠겠어? 뭔가 다양한 형태의 환경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캐스트 수업은 크게 4가지 단계입니다. 몇 단계요? 4가지. 참여 편향이세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월 차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벽에다 붙이는 차트가 그렇게 있는데 핵심 질문이 있었고요. 다음에 워크숍 내용이 있었고 역할 분담이 있었고 게스트 프로그램 목표가 있고 저 뒤에 댄스 프로그램 목표 5번까지 나와 있고요. 구성 요소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수업의 4단계라고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그 단계를 발견 단계, 연계 단계, 프랙티싱 연습 단계, 그리고 적용 단계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연을 하실 텐데 이 단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갈 게 뭐라고 그랬죠? 수업 전에 에너자이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5명이 일기해줘요. 5분이. 그러면 5분 가운데 한 분은 뭐를 해요? 에너자이를 담당하시고 한 분은 발견을 담당하시고 한 분은 연계를 담당하시고 한 분은 연습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한 분은 적용을 담당하시고 그러면 그때는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죠? 그분이 담당하신 분이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듣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각 조별로다가 그 부분들을 소화를 해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걸 내일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 발견과 연계와 연습 적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견요. 디스커버링은 왜 중요하냐? 이미 카리브 해역을 복권을 당첨돼서 가겠다는데 카리브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복권에 당첨됐다는 걸 알겠는데 카리브가 도대체 크루즈 여행이 뭐야?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카리브 지역, 그리고 여행, 그리고 복권 뭐 등등으로. 그리고 교수 전략은 개방형 질문 답변을 존중 반영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영진이랑 저랑 대화하는데 영진이가 나 있잖아 그 크루즈 여행 당첨됐어. 그랬는데 좋은 반응을 그래? 카리브 여행? 카리브 지역? 카리브 어디 있는데? 이건 남녀 북미 사이야. 근데 뭐니? 배로 가니? 뭐로 가니? 그럼 며칠이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할 때 yes, no로 질문했나요 제가? 어떤 형태로 질문했죠? 오픈 퀘스천, 그렇죠? 오픈, 개방형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을 하고 답변도 굉장히 존중을 해야 되겠죠. 아 그래 듣는 사람이 반응을 보였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존중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반응하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 교수위원이니까 학생들이 그와 같이 뭐 발견하고 또 개방형 질문으로 답변하고 그런 걸 갖다가 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선생님 옆에서 관찰자를. 제가 아까 여러분들 할 때 옆에 가서 그냥 잠깐 듣기만 했지 뭐라고 노 코멘트 했어요. 그런 것처럼 교사는 말을 제한하고 학생의 참여를 장려해라. 그래서 연습할 때도 스피커, 리스너, 오브저버. 그렇죠? 말하고 듣고 관찰하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발견 학습해서 할 수 있고 또 실제 이러한 부분들을 연계시켜서 현재 지식을 새로운 정보에 그럼 크루즈 여행 그러면 앞으로 더 발달할 거는 또 다른 우주 여행까지 더 갈 수도 있겠죠. 또 지시라고 거의 시범 보이고 들어보여라. 사실 아까 제가 연계시킬 때 경청의 잘못된 부분하고 경청의 잘한 부분을 연계시켜서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교수정원은 마찬가지. 만약 필요하다면 리스트나 또는 슬라이드나 또는 필요한 시청각자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도 있고. 이것이 연계에서의 교수 전략이고 또 교사의 지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에 연습하세요. 당연히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3개조가 돼가지고 연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연습할 때도 교사의 지도하에 새로운 기술 연습해본다. 그런데 당연히 협동학습이죠. 그래서 서로 협동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교사의 정확한 디렉션이 필요해요. 연습할 때. 그런데 만약에 연습해봐 막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무슨 연습을 해. 너가 말하는 사람이야, 너가 듣는 사람이고 너는 관찰하는 사람이야. 이와 같이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완료하게 한 다음에 되돌아보기. 이 라이언스 퀘스트 프로그램에서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리플렉션. 되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리뷰라고 이제 통상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리플렉션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수업을 하고 나서 다 끝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 4개를 드렸죠. 여러분 직접 수업하니까 어땠어요? 그리고 다음에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나왔는데 어떨까요? 바로 같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고 되돌아보는 것. 이것들이 실제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이제 수업을 해보시면 되게 조별로다가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고 잘하는 점도 있지만은 또 개선할 점도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중심을 두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적용이에요. 아무리 디스커버링과 그리고 커넥팅 그리고 프랙티싱이 잘 됐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갖다 뭐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항상 무엇을 했지? What? 그리고 So what? 그래서 어떤 느낌 받았어? 그럼 맨 마지막에 뭐죠? Now what?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거야? 어떻게 개선할 거야? 이런 부분들이 3단계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4단계 전국은 결국은 배운 것을 새로운 환경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때 교수 전략은 모둠 활동, 개별 활동. 모아서 해도 되고요. 개별적으로 다 선생님과 직접 인터뷰를 해도 되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선생님은, 교수는 배운 것을 되짚어주는 거죠. 리플렉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플렉션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 단점, 잘못된 점은 너무 직시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지적해서 단점을 얘기하면 그 학생은 영원히 발표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나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참 아주 그런 면을 봤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걔를 띄워주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LQ 라이언 퀘스트 프로그램에 자신감을 부여한다는 거, 강한 인성을 키우는 거, 책임감 갖게 하는 거, 건강하게 키우는 건강한 삶을 키우는 거,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언스 퀘스트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4단계를 거친다 하는 게 저의 수업의 4단계 해가지고 월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다양한 종류의 그런 월 차트가 있고요. 지금 모두 18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20분이면 카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트럼프 카드요. 장수를 얘기한 게 아니고 몇 가지 종류가 있죠? 네 가지죠. 자, 첫째, 스페이드. 다음, 하트. 다음, 크로바. 다이아몬드. 네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한참 이 기르다 아시죠? 제 연령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동산에서 모여가지고 트럼프를 치면 기르다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에피소드가 동산에서 기르다를 이제 트럼프를 치다가 군대 문제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2학년 때입니다. 야, 군대 어떻게 할래? 전부 다 머리는 장발했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글쎄 뭐 병으로 가지 뭐 또는 또 글쎄 뭐 대학 졸업하고 가지 뭐 그러는데 트럼프 치던 녀석 6명이 몽땅 일어나서 야 아웃핏이 지원하자